이번 사연은 80년대 초등 시절 매질을 일삼던 일반적인 선생님들과 달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생님을 추억하는 글인데요. 한편의 서사시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50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닌 남자입니다. 그 시절 선생님들은 국민학생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의 매질에는 이유가 없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본인의 화풀이 수단으로 자행되는 매질을 힘없는 학생들은 피할 수 없었죠. 매질뿐 아니라 손과 발을 올리는 선생님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한 학년에 반이 하나 있었고 한 반에 40여 명을 겨우 채운 시골 학교였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곧 왕이었죠. 선생님이라는 지위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던 시기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을 소개하자면 저희 엄마가 학교에 상담을 가셨는데 교실 앞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조심 양말발로 선생님께 가서 안녕하세요. 땡땡이 엄마예요. 우리 땡땡이 때려서라도 사람만 들어주세요. 막 혼내주셔도 돼요. 라고 저자세로 선생님께 말씀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선생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짜고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참 비굴해 보였었죠. 제가 5학년 때 담임은 40대 남자였어요. 그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았는지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반 아이들의 귓방망이를 가차없이 갈기는 데 선수였어요. 학교 후에 반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는 대화가 아닌 빨리 국민학교 졸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담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질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옥 같던 5학년이 지나고 6학년 개학날 새로운 얼굴의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살던 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예쁜 파마머리에 곱게 화장을 한 여자분이었고 그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 이름을 단정하게 칠판에 쓰셨는데 그렇게 단정하게 글씨를 쓰는 선생님의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예쁘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내 글씨처럼 예쁘게 쓰라고 하는 의미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평소와는 다르게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선생님께서 행한 첫 번째 혁신은 바로 짝꿍 정하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동성끼리 짝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여자아이들을 한 자리씩 앉혔고 남자아이들에게 앉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6학년이면 사춘기에 접어들 시기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의 지시에 모두 반발을 했어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나와 타인에 대해 꾸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이성과 짝꿍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라고 설득하셨고 선생님의 말씀을 100%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낯간지러운 기분을 참으며 누구와 짝을 해야 할지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혁신 다음은 복지였습니다. 도시락에 김치만 싸오거나 고추장에 마른 멸치만 싸올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 시절이었어요. 선생님은 교실에 샤파 연필깎이를 무려 2대나 비치해 놨어요. 그리고 마음껏 쓰라고 배려해 주셨고 반 전체 학생들에게 일기장과 연필을 선물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첫째, 매일 일기를 쓸 것. 둘째, 일기는 가능한 한 페이지를 다 쓸 것이었어요. 이 두 의무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고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았고 농촌에 사는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뻔했거든요. 학교 갔다가 운동장에서 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기, 소가 있는 집은 소죽 끓이기, 여자아이들의 경우 가마솥에 밥을 해놓는 아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잠자기로 하루 일과가 끝났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일기장 한 장을 다 채우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어요. 선생님은 자상한 목소리로 얘들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친구랑 무슨 놀이를 했는지, 누가 술래였는지, 놀이는 재미있었는지, 논에서 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집에서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부모님과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두가 의미 있는 일이니까 머릿속으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써보면 된다 하셨습니다. 글쓰기를 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행한 복지는 우리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일기 한 장을 다 채우는 것이 제법 익숙해지자 일기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1교시에 일기장을 거둔 뒤 종례 시간에 나눠주셨어요. 일기장을 보면 늘 파란 볼펜으로 피드백을 써주셨거든요. 3월 말에 아빠가 토끼를 잡아오셔서 토끼장을 지어주시고 토끼에게 배춧잎을 준 일을 일기에 적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토끼가 정말 귀여울 것 같다며 선생님도 토끼를 보러 가겠다고 쓰셨고 저희 집에 가정방문 오셔서 토끼에게 상추, 당근을 주고 가셨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그날 선생님의 코멘트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기억으로 일기는 3학년 때부터 써왔는데 5학년 때까지는 별다른 코멘트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끝났는데 6학년 담임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날 저는 가장 긴 댓글을 받아서 글자 수를 세어봤는데 64자였어요. 선생님의 파란 글씨가 무려 64자나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선생님께 파란 글씨를 더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학교에서 대표로 100일장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2명이 나갔는데 저와 경쟁하던 여자아이도 대회에 나가게 됐고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우리 둘은 수업이 끝나면 글쓰기 연습을 했어요. 우리는 소설과 시를 번갈아 쓰면서 누가 어느 부분에 나갈지 정하게 되었는데 저는 시 부문에 출전했는데 낙선을 했고 같이 나간 여자아이는 소설 부문에 출전을 했는데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제가 썼던 소설에 남녀를 바꾸어서 낸 것이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월요일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고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날 선생님은 종례 후 나를 불러서 소설책 한 권을 선물하셨는데 살면서 받은 첫 번째 책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같이 나간 여학생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글을 잘 써서 그 글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 거라고 나도 네 글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글이 너무 좋아. 네 글이 너무 좋아. 네 글이 너무 좋아. 마치 내가 사랑 고백을 받은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심장이 나대기 시작하더군요.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선생님이 나한테만 책을 선물해 주셨다고 자랑을 했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시면서 같이 기뻐해 주셨고 나는 밤잠을 줄이면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의 변화와 혁신은 학교에서 가장 야비한 부분까지 닿기 시작했어요.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 군수배 핸드볼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반 아이들이 42명이었는데 남녀팀 모두 출전을 하니 절반 이상이 선수였고 대회에 나가기 위해 오후 수업은 패스하고 모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학교에서 악마로 소문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어린 우리들의 체력 조건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게다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는 감정이 실려 있다는 것이었죠. 좋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데 꼭 신경질적으로 대하니 연습을 하면서도 다들 주눅이 들어 있었죠. 대회가 일주일 정도 남고 면 단위 학교끼리 친선대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 단위 학교였고 상대 학교는 우리보다 실력이 좋았어요. 우리 학교 여자팀은 이겼고 남자팀은 졌는데 경기가 끝난 후 체육 선생님에게 불려가 밀대자루로 매타작을 당했죠. 후보 선수까지 12명이 한 줄로 엎드려서 악마 같은 체육 선생님의 매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기에 열중하라고 설교를 하시더니 다시 매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타나서 체육 선생님이 올려둔 밀대자루를 잡았고 체육 선생님은 지금은 내 시간이니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은 내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들은 내 새끼들이다. 그러니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매를 드는 것은 나에게 도전하는 것 같다. 당신이 체육 선생님이면 운동을 가르쳐야지 왜 단체 기합을 주면서 화풀이를 하냐. 그게 제대로 된 교사냐. 당신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 않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체육 선생님에게 맞서셨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겠다. 하지만 운동장을 돌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서 달리라고 소리를 쳤어요. 한 바퀴를 돌아 선생님들이 서 있는 자리에 도착해서 얼굴을 보니 체육 선생님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세 바퀴째 돌고 오니 체육 선생님이 밀대를 수도가를 향해 던지고 담임 선생님을 힐끗 노려보더니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눈을 보니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땀범벅이 된 우리들에게 그만 뛰고 수도가로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선생님께 소리내서 말하지 못했지만 선생님도 씻으세요. 그 눈으로 교실에 들어가면 여학생들이 놀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체육 선생님과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마주칠 일이 있을 때 어색하게 지나는 것을 느꼈고 체육 선생님의 표정을 보면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부드러운 얼굴 속에 눈빛만은 강하고 당당하고 힘찬 분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핸드볼 대회와 축구 대회는 우리 군에서 가장 큰 행사라 선수들 부모님들도 모두 응원하러 나왔어요. 준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을 만났고 내 포지션의 상대는 꽤 장신이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상대 선수들에게 끌려다녔고 하프타임 때 체육 선생님에게 크게 혼났어요. 제가 막아야 할 상대 선수가 벌써 10점 넘게 넣었다며 악착같이 붙으라고 하셨어요. 혼나는 내 모습을 엄마가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후반전에 그 녀석을 따라다니면서 발을 묶었고 상대편 그놈이 내 앞에서 뛰어올라 슛을 날리려고 해서 나도 점프를 시도해서 블로킹을 한다고 했는데 그놈의 손목을 꺾어서 2분간 퇴장 명령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벤치로 돌아오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았고 나는 어린애처럼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거리며 엉엉 울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1분 남았으니 다시 들어가서 잘 해보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 팀은 그 경기를 이기고 결승전에서는 져서 2등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군이지만 15개의 학교에서 출전을 했고 우리의 성적은 학교 역사에 남을 기적 같은 기록이었죠. 여자팀은 1등을 했고요. 2학기가 시작되고 선생님의 권유로 수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1교시 시작하기 30분 전에 등교해서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웠어요. 선생님은 무슨 비누를 쓰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상큼하고 마음이 편한 그런 향기가 나서 기분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선생님이 읍내 학교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선생님을 좋아하던 선생님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우리 학교로 정근 온 것이고 선생님의 남편은 면단위 학교로 갔다는 소문이었어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면에서 온 친구에게 우리 담임 선생님의 남편에 대해 물었더니 아주 성질이 못됐다고 표현하길래 그 소문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종례 후 선생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고 선생님에게 남편을 사랑하시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 남편이 무섭다고 소문이 났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착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라고 하셨어요. 졸업식 날에 선생님은 빨간 치마에 하얀 색동저고리를 입고 오셨어요. 아마도 결혼할 때 입으셨던 것이었겠죠. 5학년 동생들이 송가를 했고 답가는 지난 100일장 대회 때 내 글을 베껴 쓴 그 여자아이가 했습니다. 그 친구는 첫 문장을 읽으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졸업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선생님도 엄청 많이 우셨고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졸업장을 주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안고 한참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참 아쉽네요. 중학교에 간 후에도 선생님께 자주 찾아갔고 다른 도시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선생님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식당 겸 민박을 하는 우리 집을 가끔 찾아오셨고 대학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촌에 내려가서 선생님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과 연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버려서 너무 아쉽네요. 일기장에 파란 볼펜으로 코멘트를 해주셔서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 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선생님도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6학년 담임 선생님은 제 학창 시절에서, 아니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저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세요.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을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국민학생이었다면 저와 비슷한 연배인 것 같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40대 초반 남자 선생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같은 분이 저의 초등 시절에도 있었네요. 은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쓰니님, 멋진 분일 것 같습니다.